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이어서 실전 종합문제, 문제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경기 변동이죠. 부동산 경기 순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기 변동 전체를 묻고 있습니다. 자, 돌려볼까요? 자, 1번. 주거용 경기는 공업용 경기와 대체로 반대가 된다. 일단 맞는 말인데요. 야, 이거 기억나시죠? 자, 일반 경기가 있습니다. 일반 경기. 그러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억나시죠? 결론은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일치하더라. 같이 움직이고요. 주거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정반대로 거꾸로 바로 역순환적 관계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일반 경기가 좋을 때 회사들은요. 상가 짓고 공장 짓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일치하는 것이고요. 얘들이 좋을 때 얘는 거꾸로 찬밥 신세 반대로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게 되면 주거용 경기와 상업용, 공업용 무슨 관계? 거꾸로 반대 관계죠. 그래서 주거용과 공업용이니까 그래서 공업용은 무슨 관계? 반대 관계. 맞는 말입니다. 니은번 부동산 경기 운동이 일반 경기 변동보다 뒤지는 시간 차이는 진폭 기간이다. 오, 아니죠. 일반 경기보다 뒤진다는 시간 차이는 진폭이 아니고 타선 기간. 진폭 기간 틀렸고 타선 기간이죠. 따라서 X 틀렸습니다. 자, D급번은요. 기출문장. 부동산 경기는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 정점에서 저점은 내려가죠. 다른 말로 후퇴. 후퇴는 짧다겠죠. 그래서 후퇴는 짧은데 반해 맞습니다. 저점에서 정점은 올라가죠. 회복. 그래서 회복은 길잖아요. 회복은 기니까 장기간에 걸친다. 맞습니다. 후퇴는 짧고 회복은 길다. 맞는 말입니다. O형. 자, 리얼번은요. 빈출. 자, 워낙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죠. 어떻게 암겼습니까? 바로 상도에 어긋나면 하수다. 상도, 하수 이렇게 암겼습니다. 상도, 하수. 따라서 상향시장은 매도자를 중시하고 하향시장은 매수자를 중시한다. 상도, 하수. 상향은 매도자를 중시하고 하향은 매수자를 중시한다. 이 지문이 워낙 중요하죠. 따라서 리얼번요. 하향시장은 하수. 얘가 나와야 되겠네요. 따라서 하향시장은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수인 중시성이 커진다. 맞죠? 하수. 하향은 매수인. O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미음번 부동산의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보다는 상업용이 훨씬 더 강하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O입니다. B번 하향시장에서 과거의 사례가 이건 현재 새로운 거래에서 가격이 하한선이 된다. 틀렸죠? 하한선이고 상한선이죠. 자, 이 그림 아시죠? 이 그림. 자, 경기변동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바로 하향시장. 자, 하향시장은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서 얘가 현재라면 얘가 현재래. 자, 현재라면 1년 전 과거 사례는 1년 전. 요때쯤 1년 전 과거 사례가 있겠네. 따라서 과거 사례는 현재에서 무슨 선? 상한선이죠. 상한선. 따라서 하한선 틀렸고 상한선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니은번과 비읍번. 두 개가 틀렸죠. 니은번과 비읍번 정답 2개. 정답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도 경기 변동도 항상 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합 문제를 통해서 전체를 다 한 번 더 언급을 해봤고요. 그럼 3번입니다. 3번은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바로 개수를 찾아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절대로 정답 맞추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이 문장을 내가 이해하고 빠르게 이제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리고 맞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연습을 많이 해서 이 폭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을 다 집어넣으세요. 자, 틀린 거 찾아볼까요?
기억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변함이 없다. 얘는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죠. 그래프를 그리죠. 자, 1번 기업번 지문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가 수평이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이때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바로 우측 이동. 이를 말하잖아요. 따라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요점에서 공급이 증가하면요,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요거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하고 비교하니까 가격은 불변. 변함이 없죠. 수평선이니까. 원래보다 양은요, 증가했죠. 그래서 양은 증가하더라. 반복합니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불변이고 양만 증가합니다. 요 문장이죠. 따라서 자,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변함이 없다. 맞죠? 가격 불변. 옵니다. 자, 두 번째, 니은번. 두 번째도 지문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인상할까 인하할까? 얘는 뭐냐면요, 탄력성과 총수입이죠.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줬습니다. 어떻게 암기했죠? 가수 B가 상탄해, 비상탄해. 자, 비상탄해일 때 기업의 총 매출에 총 수입은 증가된다고 했죠. 비상탄해. 자, 비탄력이면 가격 상승 올리자. 탄해, 탄력적이면 가격 내리자. 이럴 때 총 수입은 증가합니다. 비상탄해. 비탄력이면 올려, 탄해, 탄력이면 내려. 이럴 때 총 수입은 증가한대요. 요거 묻는 거잖아요. 요거. 님은 보세요. 수요가 비탄력이면 뭐지? 비상, 올리됩니다. 따라서 가격을 인상, 맞죠? 비상. 올리면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면 사업자가 유리하지. 맞는 말이죠? 옵니다. 디귿번요. 디귿번. 자, 임대주택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 즉 수직이죠. 완전 비탄력일 때 재산세를 부과하면 조세 전가성은 전혀 없다. 디귿번에 뭘 묻죠? 탄력성과 조세 귀착을 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정리했죠. 탄력성과 조세 귀착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탄력성과 조세 귀착은 무조건 반비례. 반대로 움직이더라. 탄력성과 조세 귀착은 무조건 반비례 관계. 그래서 만약 공급이 탄력성이 작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이니까 공급자는 어떻게 반대로 세금을 많이 낸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 많이 낸다. 반비례 관계. 이거 아시죠? 그럼 극단적으로 공급의 탄력성이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전부 내겠지. 요거 묻는 것이 바로 지문 디귿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세금을 100% 전부 내잖아요. 공급자가 전부 내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요자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겠지. 수요자는 세금을 제로 하나도 안 낸다. 수요자가 하나도 안 내게 되면 전가가 전혀 없잖아요. 요 문장이 몇 번? 디귿번입니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전부 내기 때문에 수요자는 전가가 제로다. 전가성이 전혀 없잖아요. 따라서 항상 완전자가 붙게 되면 무조건 어느 한쪽이 100% 전부 다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자가 붙게 되면 한쪽이 100% 다 내게 되면 다른 쪽이 0이기 때문에 전가성은 전혀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리얼번은요, 자, 자주 나오죠. 장기이면 탄력적, 단기이면 비탄력적. 기억나시죠? 장기이면 수요건 공급이건, 장기이면 탄력적이고 길게는 완만하고요. 단기이면 비탄력이고 길게는 가파르다. 요거 묻는 거잖아요. 아주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장기 공급이 단기보다 탄력적이죠. 길기가 완만한 그 이유는 장기로서 많이 만들 수가 있죠. 생산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다. 맞습니다. O입니다. 자, 모두 맞습니다. 미연번.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지대는 커지게 된다. 얘도요, 그냥 문제가 안 풀려요. 얘도 그래프로 확인하자. 그래프. 자, 그래프 볼까요? 그래프. 수요가 있어요. 공급이 있어요. 얘가 시장 원리. 자, 요거는 보시면서 이때 공급이 기준이다. 공급 우상량. 자, 공급을 기준으로 공급 곡선 아래 있는 부분, 얘가 바로 전용 수입입니다. 전용 수입이다. 자,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 비금진 부분이 있죠. 전용 수입을 초과한 부분, 얘가 바로 경제지대. 경제지대가 돼. 자, 그러면 결국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 경제지대인데요. 만약 공급의 줄기가 완만해져요. 이렇게 완만해진다. 공급이 이렇게 완만해지면 공급이 뭐죠? 탄력적이죠. 자, 공급의 길이가 완만하다, 탄력적이면 위에 빗검진 게 작아지고 있지. 무슨 말이죠? 경제지대가 작아지죠. 그래서 공급이 탄력적이면 경제지대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래서 자, 미음은 틀렸죠. 공급이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는 커진다가 아니고 작아진다, 작아진다. 따라서 지문요, 미음은 한 개만 틀렸죠. 틀린 것 한 개. 정답 1번.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도요, 여러분이 정답에 맞았다, 틀렸다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탄력성에 대해서 결국 그래프도 그리고 비상탄핵, 정가성도 보고요, 단기장기도 보고, 경지도 보고 다 봤잖아요. 이렇게 많은 연습을 했거든요. 이런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맞다, 틀린다가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많이 연습함으로써 여러분이 순발력, 생각의 폭을 빨리 넓혀야 됩니다. 예. 탄력성을 보았고요. 문제 4번. 혹시 4번 문제 보고 기분 안 좋았어요? 문제가 짧네, 특성을 묻네 해서 마음을 놓았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상급 문제, 진짜 어려워요. 볼까요? 4번.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죠. 자연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성질이 가장 다른 것.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똑같은 거 4개 찾고 틀린 거 1개 찾아래요.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사고를 위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게요. 성질이 다른 거 하나. 지금부터 하나씩 봅니다. 5번부터 볼게요. 5번요. 중개 어린이 갖고 온 물건을 확인한다. 이거 뭐죠? 인장활동. 현장에 가서 확인하잖아요. 뭐? 인장활동. 인장활동은 무슨 특성? 부동성이죠. 부동성. 따라서 5번은요. 인장활동이다. 부동성 떠올리시고. 응용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4번요. 핀피 현상과 님비 현상이다. 핀피가 뭐죠? 정의 외부 효과. 님비는요. 부배 외부 효과. 그러니까 4번 지문은 바로 외부 효과를 가리켜줘. 외부 효과가 되면 부동성과 인접성이니까 부동성이 답이 되겠네. 부동성 공통점 맞죠? 부동성입니다. 3번요. 부동산의 담보대출. 얘가 뭘 말하죠? 자, 만약 여러분이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은 돈 그냥 안 빌려주죠. 반드시 뭐지? 집을 잡히고 뭘 하죠? 건저당 또는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죠. 그러니까 담보대출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저당권 등기 또는 건저당 등기. 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 그러니까 3번은 뭐 묻는 거지?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는 왜 필요하죠? 부동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등기제도가 필요합니다.
역시 부동산이에요. 2번요. 부동산 시장이 구로공단과 울산공단이 당연히 다르지. 자, 공단이 구로공단, 울산공단 다르다. 무슨 차이죠? 지역 차이. 얘가 어떤 시장이죠? 지역적 시장. 다른 말로 부분 시장. 그러니까 바로 2번은요. 울산과 구로공단이 달라. 지역이 다르잖아요. 무슨 시장? 부분 시장. 지역적으로 가격이 달라지고 있죠. 부분 시장은 뭐 때문에? 부동성. 부동성. 따라서 2번, 3번, 4번, 5번 모두가 부동성입니다. 2번은 자 부분 시장 부동성 때문이고 3번은 등기저도죠. 부동성이고 4번 외부에 관한 역시 부동성. 5번은요. 임장활동이죠. 부동성. 다 같잖아요. 틀린 답 1번이 1번. 자 1번은요. 해석하자. 도심지에 고층 빌딩이 많대요.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층 빌딩이 많은 것은요. 다른 말로 집약적 이용입니까? 조방적 이용입니까? 예, 집약적 이용. 고층이 많대. 집약적 이용은 뭐 때문에? 부정성이죠. 부정성. 부정성 때문에 토지가 절대 부족하니까 집약적 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은요. 집약적 이용을 말하고 부정성 설명이죠. 성질이 다른 것 1번. 부정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각하면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자, 여러분도 이 한 문제 풀면서 야 부동산 특성을 이렇게 물을 수도 있구나 해서 그만큼 뭐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또 많이 푸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제 순발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자, 5번 문제요. 5번 문제는 공식을 묻습니다. 다음 부동산 관련 공식, 수식어가 있다. 틀린 공식은 틀린 공식. 자, 틀린 공식은요. 먼저 1번 입지계수는요. 제가 늘 강조했죠. 입지계수는요. 항상 분자분모인데 입지계수는요. 항상 분모는 무조건 전국. 분자는 무조건 지역이다. 따라서 전국에 대한 지역의 특정 산업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분모는 전국, 분자는 지역이다. 얘가 포인트죠. 따라서 입지계수는 내주 공식. 분모가 뭐지? 전국. 분자는 지역. 전국에 대한 지역의 비율이다. 맞습니다. O입니다. 2번요. 채무 불이행을 제가 분명히 암기시켜 드렸죠. 그래서 자 영부유라고 암기했죠. 영부유. 따라서 첫자 보니까 영부유 맞죠. 그래서 영어 경비 플러스 부지세배 나누기 유효 조수덕 영부유 맞습니다. O입니다. 3번요. 부채 감당률도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죠. 뭐? 순두부. 그래서 순두부, 순영어 소득 나누기 부지세비세 순두부 맞습니다. 맞는 공식입니다. 다음에 4번요. 적산임료 공식은 제가 가능한 단어식에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괄호 기초가격 곱하기 환원이율 들었습니다. 환원이 아니고 기대이율. 기대이율입니다.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이율. 환원율 틀렸죠. 기대율 플러스 필요적입니다. 해서 환원율이 틀렸고 바로 기대율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답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요. 5번도 조금 생소할 겁니다. 환원율 부채감당법은요. 제가 공식 암기시켜 드렸는데 부채감당법은 말 좀 더듬자 부저저. 자 부채감당법은요. 환원율 이꼴 자 부저저. 환원율 이꼴 부저저. 자, 그래서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가 돼. 부저저. 이렇게 암기했는데요. 그래서 얘는요, 출제가 되고, 계산 문제건 이론 문제건, 얘는요, 필요해야 됩니다. 부저저. 근데, 자, 5번 질문 보게 되면요. 환원율 이꼴 부저전데, 자, 이때, 자, 세 번째 단어가요. 곱하기가 아니고 나누기. 이 나누기를 동감해 하세요. 나누기가 함정입니다. 나누기는 뭡니까? 역수. 자, 나누기니까 역수를 묻잖아요. 그러면
저당 상수의 역수가 뭡니까? 잘 아시죠? 예, 연금의 현가계수죠. 저당 상수의 역수는요, 연금의 현가계수다. 바로 떠올리세요. 앞으로 저당 상수에서 나누기 나타나면 무조건 역수. 뭐? 연금의 현가계수. 그러니까 맞잖아요. 맞는 공식입니다. 5입니다. 자, 5번은요, 틀린 답은 4번이 틀렸고요. 4번. 6번요. 부동산 금융을 설명하였다. 옳은 것은 1번. 점점 상한 대출은 점점 증가한다. 최정식 상한이죠. 그럼 얘는요, 주택의 보유 중에 짧은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 맞습니다. 빨리 갚을 수 있으니까요. 이는 원리금 변동 분할 상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금소가 늦다. 당연한 말이죠. 자, 최정식 상한은요, 이렇게 갚아나가요. 처음에 적게 갚아나가니까. 적잖아요. 적으니까 초기 회수가 늦잖아요. 따라서 적게 갚으니까 상대적으로 초기에는 자금 회수가 늦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1번. 2번도요. 출시가 잘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당의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증가시킨다. 감소에 증가요. 유동성은 증가된다고 했죠. 유동성은 감소 틀리고 증가시킨다. 그러면 유동성 위험은 감소가 되겠죠. 따라서 한 번은 유동성 물었다가 한 번은 유동성 위험 물었다가 유동성은 증가되지만 그러나 유동성 위험은 감소가 돼요. 따라서 유동성은 증가시킨다. 틀렸습니다. 3번도 출제가 잘 되고 있죠. 자, 변동 예제를 정하는 용자는 차입자를 인플레이로부터 보호한다. 아니지. 변동 예제는요, 차입자가 아니고 은행, 대출자를 인플레이로부터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차입자가 틀렸고 대출자를 보호합니다. X. 4번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런 지문도 자, 빈출 지문. 바로바로 보세요.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증권했다. 줄이면 뭐죠? 지분증권. 지분증권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주택저당증권, 줄여서 MBS를 말한다. 아니죠. 지분증권은 뭐가 목적이죠? 배당이 목적이죠. 대표적인 지분증권은요, MB에서 주택저당증권이 아니고 어떻게 바꾸자? 바로 리츠. 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대표적인 뭐지? 지분증권이. 왜? 얘가 배당이 목적이죠. 얘가 바로 대표적인 지분증권입니다. 그러면요, MB에서 주택저당증권, MB에서는 뭐죠? 이자가 목적이니까 지분증권이 아니고 부채증권입니다. 틀렸죠? X. 5번요. 부동산 금융은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토지금융이 금융의 주를 이룬다. 아니지. 주를 이루어서는 토지금융이 아니고 주택금융이 주를 이룹니다. 틀렸죠? X. 자, 옳은 것은요. 정답 1번.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문제 7번요. 7번. 다음은 지대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대이론. 이 문제도 자, 답이 참 안 볼 거예요.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일단 분석하자. 예. 여러분들은 점수 득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이것저것 많이 돌면서 순발력을 빠르게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 묶어줄래요? 2번, 3번. 2번, 3번 묶어주고요. 4번, 5번 묶어주세요. 4번, 5번. 그러면 2번, 3번은 뭡니까? 2번은 고전학파, 3번은요, 신고전학파. 그러니까 2번, 3번은요,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를 묻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거든요. 암기를. 어떻게 암기했죠? 고3이죠, 2인 기억나시죠? 고3이죠, 2인.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세 가지 산문법이죠. 생산요소를 크게 토지, 자본, 노동이죠. 따라서 고전학파는 세 가지 토지, 자본, 노동, 산문법이고 고3이죠. 지들을 잉여로 보더라. 얘가 고전학파입니다. 그래서 고3이죠. 고전학파는 세 가지 하고 잉여로 보더라. 그럼 이제 얘가 아니면요. 신고전학파는 토지가 빠지지 자본과 노동 두 가지를 보고 있고요. 지들을 잉여가 아니고 바로 생산비,
생산비 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3이죠. 이잉 암기 있잖아요. 요건 묻습니다. 2번입니다. 고전합헌은 고3이죠. 이잉 돌리시고 토지 자본 노동을 산문법 맞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 지대를 잉여, 불로소로 보았다. 맞습니다. 5입니다. 그런데 3번 신고전합헌은 지는 잉여가 아니고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비용, 즉 생산비로 파악했다. 맞는 말입니다. 4번과 5번 묶어줘요. 4번, 5번. 자, 4번, 5번은요. 경제지대. 경제지대인데요. 자, 경제지대 나왔으니까 얘도요. 최근에 출시가 단어가 잘 되고 있거든.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지대는요. 참고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자, 참고로 4번, 5번이죠. 요약집. 요약집 몇 페이지죠? 요약집 56페이지. 자, 요약집 56페이지 적어주고요. 요약집 펴보세요. 56페이지. 요약집 56페이지입니다. 자, 요약집 56페이지 폈습니까? 그러면 자, 56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3번 파레토의 경제지대, 1번 경제지대와 전용수입, 1번 전용수입, 2번 경제지대. 그리고 바로 2번 보게 되면 전용수입과 지대의 관계. 이것도 오래골달 설명하면서 전부 다 미주 그려져 있잖아요. 요거 묻는 거예요. 경제지대. 요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약집 확인했으니까 경제지대 설명을 드립니다. 경제지대. 자, 같은 그림이 납니다. 이거 전형수익과 경제지대. 같은 그림이에요. 자, 공급을 기준으로 공급. 자, 아랫부분이 뭐죠? 전용수익. 전용수익을 초과하는 위에 부분. 초과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지대가 됩니다. 얘가 경제지대다. 이때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게 경제지대인데요. 이때 전용수입은 뭡니까? 얘는요. 똑같은 말로 최소 공급자 가격입니다. 최소 공급자 가격이다. 최소 공급자 가격 또는 최소 공급 가격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용수입은 뭐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제가 공인모에서 수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자, 매주마다 학교는 강의 수업하면서 한 달에 페이를 15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해봐요. 예를 든 겁니다. 제가 150만 원 받습니다. 150만 원 받는데 자, 다른 유명 사이트에서 저한테 콜 들어옵니다. 자, 당신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한테 오게 되면 여기 150만 원 받죠? 우리는 200만 원 줄게. 제한 좋죠? 돈 더 주겠대요. 그럼 제가 옮긴다, 안 옮긴다? 옮깁니다. 돈 더 주니까요. 그렇잖아요. 옮긴다. 그럼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요, 제가 다른 쪽으로 전용. 옮겨가지 않으려면 남들 주는 만큼은 줘야 되잖아요. 얼마? 200. 그러니까 남들 주는 만큼 200은 줘야 됩니다. 200. 그러면 최소한 전용, 옮겨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얘가 바로 전용수입입니다. 전용수입. 따라서 저희 경우에 이런 조건이면 자, 남들 주는 만큼 200원 줘야지 제가 안 옮겨간다. 저한테는 최소한 비용은 200을 받아야 되거든요. 얘가 뭐죠? 공급자 최소 가격. 전용되지 않기 위해서 200원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용 수입. 그런데 저희 학원 원장님이 학교는 당신이 수업을 너무 열심히 하더라. 열심히 하더라. 또 계도가 크니까 200이 아니고 특별히 생각해서 300을 주겠다. 300을. 300만 원.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200 줘도 안 오겠대요. 300을 주겠대요. 뭐 얼마 더 받는 겁니까? 초과번이 100만 원이죠. 그래서 초과번이 100만 원 더 받는 거잖아요. 100만 원. 얘가 바로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00을 받게 되면 초과해서 100만 원 더 받았잖아. 얘가 바로 경제지대. 경제지대. 따라서 전용 수입 200을 초과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지대 해서 저한테는 바로 초과번이 100만 원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직장 근무하게 되면요. 전용 수입이 꼭 경제지대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 경제지대가 쉬운 말로 잉여분이다. 잉여가 돼요. 얘가 클수록 연봉이 큰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모바일 틱톡 기사를 보니까 축구 선수 가운데 가장 연봉 킹 누구죠? 손흥민이죠. 제가 그때 기사 보니까 손흥민 연봉이 165억이래. 165억. 그러니까 손흥민은 어떻습니까? 이 전체가 얼마 받지? 165억입니다. 165억. 그러면 손흥민이가 만약 직장을 옮긴다. 그러니까 어느 격리회사에 평범한 과장으로 근무하면요. 연봉을 5천만 원밖에 못 받겠지. 연봉 5천입니다. 그럼 5천 초과하는 게 바로 전용 수입이잖아. 그러니까 손흥민이는요. 평범하게 직장을 옮기게 되면 5천밖에 안 되는데 축구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너무 잘하니까 축구를 잘해서 받는 잉여분이 얼마지? 164억 5천입니다. 잉여가 얼마나 큽니까? 잉여가 클수록 연봉이 크다. 그래서 결국 손흥민이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요. 빨간 선. 얘가 됩니다. 굉장히 가파르죠. 가파르면 뭐지? 비탈력이지. 비탈력이다. 자, 가파르면요. 얘가 얼마 안 되잖아. 손흥민은요. 전용 수입이 작습니다. 대신에 잉여가 얼마나 크지? 164억 5천만 원 될 만큼. 뭐 때문에? 축구를 특별히 잘해서 얼마나 귀합니까? 따라서 희소 가치가 높을수록 공급이 귀할수록 잉여가 커진다. 잉여가 커진단 말입니다. 또 결론, 경제지대는요. 공급이 완만하면 작아지고 공급이 가파르면 잉여가 커지게 되고 끝났습니다. 마지막. 공급이 수직입니다. 수직. 자, 공급이 수직이에요. 수직. 자, 수직이면 아시죠?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공급이 수직이잖아. 공급을 절대 증가 못 시키잖아요. 토지의 부정성 때문에 전용 수입은 제로가 되겠네. 그리고 토지는요. 공급이 수직이니까 100% 전부가 경제시대. 땅 가진 사람은 땅만 빌려주면요. 100% 모두가 잉여. 가만히 앉아서 받는 불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땅이 좋잖아요. 땅만 가지다 하면요. 내가 노력 안 해도 100%가 전부 다 잉여분이에요. 멋지잖아요. 되시겠죠?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제 지문 봅니다. 지문 보시면. 4번요. 경제지대란 두 번째 줄 최소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잉여분이다. 맞죠?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잉여분이다. 맞습니다. 5가 되고요. 5번.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가 작아진다. 맞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대가 작아진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토지는 그 특성 뭐죠? 요거 수직, 부정성. 토지는 그 특성, 부정성 때문에 전용 수입은 0이 되고 100% 전부가 경제지대가 됩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모두가 맞고요. 자, 틀린 답 1번인데 1번요. 1번은요. 자, 지대와 지가는 서로 비례하면서 지가를 이제로 나누면 지대가 된다. 이 말이 설명드리자면 요거 아시죠? 요거.
자, 지대를 나누기 2자1로 나누게 되면요. 이꼴 직각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대와 직각의 관계인데요. 그러면 이 식을 보게 되면 당연히 지대가 높을수록 당연히 직각도 높아진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지대와 직각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러면 얘하고 분모는 뭐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직각과 이제는 반비례 관계. 따라서 지대를 1로 나눈 것이 직각이 된다. 요 지문이 몇 번이죠? 1번 지문. 1번. 자, 1번 볼까? 1번요. 지대와 직각은 비례 맞죠? 지대와 직각은 비례. 정과 맞잖아요. 그런데 다음 문장이 틀렸네. 직각을 2로 나누면 지대된다. 아니지. 지대를 2자1로 나누면 직각이 된다. 단어가 바뀌었죠. 지대를 2자1로 나누면 직각이 된다.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틀린 답 1번. 자, 8번요. 8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입지선에 대한 이론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허퍼의 확률 모형은 거시적 분석이다. 바로 틀렸지. 거시 분석이 아니죠. 미시적 분석이죠. 허퍼의 확률 모형은요. 점포 간의 유인력을 말하기 때문에 점포를 들락날락 하더라. 누굽니까? 소비자 행동이죠. 따라서 점포를 중심으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면 바로 미시적 분석입니다. 미시 분석입니다. X. 2번요. 크리스탈리의 중심지론에서 중심지 성립 조건은요. 최소 요구치, 요구 동그라미. 최소 요구치, 요구 동그라미. 요구는 항상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지.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어의 돌아 범위가 커야 됩니다. 부동과 바뀌었죠. 항상 최소 요구치, 요구는 작아야 됩니다. 중심지 성립 조건은 부동호 바뀌었습니다. 최소 요구치가 작고 돌아 범위가 커야 됩니다. X. 3번 지문도요. 아마 생수일 겁니다. 공간 균배 원리에서 소유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을수록 집심 있지 않은 것이 유리하다. 생소하죠. 자, 얘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 3번이 뭘 말하느냐. 3번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요약집. 67페이지입니다.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약집 67페이지 보실래요? 67페이지. 자, 폈습니까? 67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3번 공간 균배 원리 있죠. 이것도 오리골 설명하면서 다 메모가 됐고 암기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공간 균배에서 고려 2번 보게 되면요. 또 하면 1번, 2번. 1번 시장이 좁고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는 바로 집심 입지가 된다. 자, 시장이 좁고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는 어떤 입지? 집심 입지가 된다. 그래서 요거 전부 다 메모가 다 됐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좁고 작으면 집심 입지. 그래서 좁고 지읒, 작으면 지읒, 집심 입지 지읒. 그래서 좁고 작으면 집심 입지. 지지지, 지읒. 좁고 작으면 집심 입지. 시장이 좁고 교통비 탄력성이 작으면 집심 입지인데 요거 다 암기해 있잖아요. 요거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 다시 볼까요? 3번 지문. 3번 지문 보게 되면 자, 공간균배에서 교통비 탄력성이 작으면 집심 입지. 정답 3번. 3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4번요. 티눈의 입주론에서 지대란 매상구에서 생산비, 수송비 뺀 것이다. 아짐의 생수 기맛이죠. 그래서 지대란 자, 아짐의 생수, 매상구에서 생수 뺐다. 생산비와 수송비 뺀 것 맞습니다. 이때 생산비 전략분이 틀렸죠. 수송비 전략분이지. 그래서 자, 지대는요.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됩니다. 생산비 틀렸죠. 수송비 전략분입니다. X. 다음에 5번 질문요. 중량 감소 산업은 시장 지향의 입지다. 자, 얘도요, 제가 암기시켰습니다. 자, 원료 입지가 될까, 시장 입지가 될까? 절대 제가 보정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보정을 쓰게 되면,
보정 시에는 보정을 쓰게 되면 불이익이 많다고 했죠. 국가문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국가문, 보정시 국가문입니다.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보정시 국가문이다. 그래서 자 보정시 바로 시상입지, 국가문 원료입지, 보정시 국가문. 자 보정시 보편 원료가 많으면 시장 입지가 되고요. 중가, 중량, 정가 산업이면 시장 입지, 보정시. 다음에 국감, 원 하게 되면 국제 원료가 많으면 원료 입지가 되고요. 중량, 감소 산업이면 원료 입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5번 질문은요. 중량 감소, 요거 물었잖아요. 중량 감소 산업은 국감, 원, 무슨 입지? 원료 입지, 원료 입지. 따라서 시장 입지 틀렸고요. 원료 입지가 됩니다. 따라서 8번에서 옳은 것은 정답 3번. 정답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록 자, 8문제 불가지만은요. 학교는 전체적으로 필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암기법, 많은 그래프, 많은 끝이 냈습니까? 이런 걸 자꾸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예. 경험할수록 여러분들이 시각이 넓어지고 순발력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자, 실전 문제는요. 그냥 귀찮아, 어렵다 하시면 안 돼요. 예. 내가 모르는 거 이것저것 빨리빨리 돌리면서 그만큼 실력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틀리는 걸 즐기세요. 나중에 전부 다 정답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 마치겠는데요. 자, 문제풀이 1교시를 하시면서 제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7월, 8월, 9월, 10월 달 넉 달이 완전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합격이 당락이 달라집니다. 정말 마무리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거의 합격이 돌아옵니다. 예. 열심히 한다는 것은요. 특히 7월달, 8월달은요. 문제풀이 과정은 절대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예습을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미리 풀지도 않고 바로 강의 들으니까 바로 강의 듣게 되면 실력이 조금밖에 안 늘어요. 아시겠죠?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그래서 예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7, 8월달 제대로 공부한다면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꼭 예습을 해야지 이다 내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2달 힘드시겠지만 꼭 예습을 통해서 내 거를 다 소화시켜야 됩니다. 예습하시고 강의 들으기를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첫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